안녕하세요. 치과의사진 강성진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과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연예인처럼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너도나도 유행처럼 행해졌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행해졌던 라미네이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예인 강유미 씨가 라미네이트를 하고 후회했던 경험에 대한 영상을 찍어 올리시면서 라미네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 중에 잇몸이나 2차 충치 등의 부작용으로 다시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10년 전에 앞니 4개를 라미네이트 하신 환자의 사진인데요. 보시기에 치아가 하얗고 가지런하니 잘 된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라미네이트 한 곳의 주변 잇몸만 부어있고 치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과연 환자가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은 다른 치아의 상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른 환자 사진도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두 번째 치아를 역시 10년 전쯤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뒷면을 한번 볼까요? 깨끗해 보였던 앞면인데 뒷면을 보면 치아와 연결되는 경계 부위가 2차 충치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량도 과도하게 많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잇몸이 계속 붓거나 라미네이트 주변으로 2차 충치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라미네이트의 부작용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지런해지고 밝아져서 만족하시다가 뒤늦게 다 벗겨내고 신경치료를 하거나 심하면 치아가 흔들려서 뽑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라미네이트는 나쁜 치료이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적절하게 깎지 않았고 제대로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좋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잘 깎아야 하고 잘 붙여야 합니다. 너무 적게 깎아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깎아도 안 됩니다. 흔히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안 깎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안 깎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리고 적절한 모양으로 깎는 것입니다. 무리한 무삭제 라미네이트 시술은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깨지거나 잇몸이 붓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은 적절한 라미네이트 삭제를 한 경우이고, 오른쪽은 무리하게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라미네이트 수복물과 치아를 붙이면 그 경계 부분이 얼마나 부드럽게 잘 이행되는지가 중요한데, 오른쪽처럼 무리하게 무삭제로 진행해서 붙이게 되면 그 경계 부분이 과도하게 턱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턱지는 부위는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물 입장에서 보면 왼쪽은 미끄럼틀처럼 보일 것이고 오른쪽은 암벽등반처럼 보일 겁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서야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치아에 치명적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미네이트를 위해 치아를 삭제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가장 교과서적이고 이상적인 치아 삭제 방법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깎지도 않아야 하겠지만 필요한 양을 충분히 깎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치과 의사들이 오랫동안 연구하여 정해진 가장 최적화된 삭제 방법이고, 누가 하든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어떤 치과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안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깎을 거면 제대로 깎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치아가 작은 외소치이거나
치아가 안으로 들어간 옥리 같은 경우에는 무삭제로도 충분히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아를 잘 깎았다면 이제 라미네이트를 잘 붙여야 할 텐데요.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치아에 뭔가를 붙이는 과정을 접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접착 과정은 생각보다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과정입니다. 치아는 겉층의 범랑질과 속층의 상아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라미네이트를 붙일 때는 범랑질과 상아질에 동시에 붙이게 됩니다. 치아의 상아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관을 통해서 수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는 쉽게 말하면 도자기와 비슷한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라미네이트를 치아에 붙이는 과정은 물이 계속 나오는 스폰지에 유리를 붙이는 과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왜 어려운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설명서는 라미네이트를 치아에 붙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마다 시간까지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 단계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라미네이트와 치아 간의 접착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붙지 않은 라미네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떨어지거나 자꾸 깨지거나 자꾸 충치가 생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라미네이트는 잘 깎아야 하고 잘 붙여야 합니다. 두 과정이 잘 이루어진 라미네이트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라미네이트의 부작용과 좋은 라미네이트를 위해 챙겨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찐이었습니다.